오늘의 주뉴스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뒤에도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부터 남북이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합니다. 지난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이행 조치로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촉진하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470조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설명하고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사 인사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교체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 판례는 14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도 서울 아침 3도, 철원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춥겠습니다. 내일까지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고 모레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돼도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았지만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도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예포 발사는 물론 미 국방부의 의장대 사열 속에 펜타곤 연병장에 들어선 정경두 국방장관. 역대 최고 예우를 받은 정 장관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를 갖고 나란히 기자회견을 합니다. 한미가 합의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검증에 들어갑니다. 단 전작권이 전환돼도 지금의 형태와 유사한 연합사와 주한미군은 유지됩니다. In signing this document, we also reaffirm the continued presence of U.S. troops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fulfillment of U.S. commitments established 65 years ago in our Mutual Defense Treaty. 또 다음 달 예정된 한미 공군 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는 유예하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대비태세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연합 전투 참모단 연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군사적인 그런 역량에 있어서 저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며. 다만 한미 모두 비핵화 협상을 고려해 내년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은 보류하면서 작전 능력의 구체적인 검증 방법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합니다.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도 요청할 경우에는 야당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이어 꼭 1년 만의 시정연설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설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초당적 지지 요청으로 전망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 예산 입법 처리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차대한 과제의 해결에 국회도 함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차대한 과제의 해결은 판문점 선언에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국회 비준 없이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해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직접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약 30분 정도 연설에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총리와 불화설이 나왔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시차를 두고 교체될 전망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르면 연내에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소식통은 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복수의 인사를 올려두고 검증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한 부총리 인선에 앞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교체 시기는 국회의 예산심사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불화설이 돌았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교체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응해 인사를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거시적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께서 민생 면에서는 다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또 이제 민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들면서 청와대는 그러나 경제 라인의 교체와는 별개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과 같은 경제 정책 방향은 유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국내 은행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할 것이라는 증권가 지라시가 어제 돌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가 소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증권가에선 미국이 국내 은행을 겨냥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계획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유엔과 별개로 미국이 진행하는 독자 경제 제재입니다. 제재 대상인 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과 거래하는 다른 기업, 은행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는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 7곳과 전화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소문이 최근 주가 하락을 야기한 외국인 자금 이탈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우려는 증폭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관련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일상적인 소통을 한 과정을 제재 추진과 연결짓는 것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기존의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닭한테 화살을 쏘고 일본도로 내리치고 직원 폭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일본도를 들고 있는 남성이 닭을 힘껏 내리칩니다. 뒤이어 직원 폭행으로 논란이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잘못쳤어. 지난 2016년 말 양 회장은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베고 석공을 쏘도록 했습니다. 죽은 닭은 그날 회식에 쓰였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논란이 된 연수원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인적이 매우 뜸하고 담도 높아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번에 찾아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모르겠어요. 길이 안 좋아가지고. 위데스크의 한 직원은 워크숍 논란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양 회장의 이해 못할 행각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양진호 회장의 기행은 회사 밖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자택 주변 이웃 주민에게도 이해 못할 소송을 하는가 하면 밤중에 큰 소음으로 민폐를 끼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양진호 회장의 차로 알려진 고급 수입차입니다. 주차된 면적 중 일부는 바로 옆집 소유지만 버젓이 자신의 차를 주차해두었습니다. 양 회장은 더욱이 이곳에서 이웃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차까지 해왔습니다.
세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돌아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이 통신원에 저 세차함들이 들어가면은 이거 고장나고 그럴 텐데 거기서 세차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소송을 한 거예요. 양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8월 이웃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계선이 자신의 땅을 넘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2월 소를 취하했지만 해당 주민은 수차례 법원에 불려가야 했습니다. 참다 못해 이사를 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좌절됐다고 말합니다. 나와서 이 집 소송 걸린 집이니까 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오빠가 저희가 이사 온 거예요. 또 다른 이웃들은 양 회장 자택에서 흘러나오는 큰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도 많다고 말합니다. 새벽에도 술들 먹고 떠들고 그랬어요. 자는데 좀 지장은 있는데. 이에 대한 양 회장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결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지난 일요일 경찰청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과 함께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 현직 경찰이 경찰서 코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추성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요일인 지난달 28일 새벽 3시 40분쯤 서울의 한 8차선 교차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직진 차선에 섰는데 신호가 바뀌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뒷차들이 연이어 비켜가고 결국 순찰차까지 출동합니다. 이렇게 도로에 멈춰선 시간은 대략 25분. 차량 운전자는 다름 아닌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로 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상태였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경찰청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높이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날입니다. 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경찰은 적발된 A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20대 남성이 폐지를 주워 생활해온 5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범행 전에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의 문구를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의 한 공원에서 20대 남성 박모 씨는 처음 보는 5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가해자에 비해 피해 여성은 132cm의 작은 체구였습니다. 30여 분간 얼굴과 머리를 맞은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으로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다리 밑에서 생활해온 이 여성은 폐지 줍는 일로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박 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데다 인터넷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청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자동차만 골라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차량 한 대를 털 정도로 절도 솜씨가 능숙했는데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 대신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외제차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다시 차 밖으로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30초. 40살 김모 씨가 순식간에 자동차를 터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초부터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자동차 안에 금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차량을 골라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금품을 훔쳤습니다.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힌다는 사실을 역이용해 범행 대상을 고른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김 씨는 17번에 걸쳐 2,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이 없는 자전거를 타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집에서 10km나 떨어진 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범행에서 취득한 돈은 전부 다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한 걸로. 차량 문을 잠겨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게 가장 범행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최근 강남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지난 3월 30대 부부가 부인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1, 2심은 부인의 성폭행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한 30대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 친구에게 협박을 받아 부인이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지만 1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실제 부부의 유서에는 죽어서라도 가해자에게 복수하겠다는 글과 함께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심 역시 성폭행 피해자가 별다른 협박 정황 없이 가해자와 숙박업소를 찾았고 성범죄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똑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은 떨어져 앞뒤로 걸어가 이는 다정한 모습이라 볼 수 없다며 하급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적극 반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박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개별 사건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재판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정당한지 아닌지 오늘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는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고 그 사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여러 상황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약 14년 만에 다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려지게 될 오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무죄 판결이 나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14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진입한 걸까요? 산업 생산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걱정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자동차 매장. 개별 소비세를 30% 낮춘 지 석 달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한산합니다. 요거는 할인이 지금 현재 좀 많이 됩니다. 촬영 금액의 7%. 전체적으로 조금 모여지는 편이죠. 경기 자체가 뭐하니까. 9월 승용차 판매액은 전달보다 12.4%나 줄며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여파로 전체 소비 지표는 올 들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산업 생산 지수도 한 달 전보다 1.3% 내려가며 2013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두 축인 생산과 소비의 동반부진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도 6개월 연속 하락하자 정부는 본격적인 경기 하강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신호이고 이를 계기로 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과 고유가 고금리 등 대외 악재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초대형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정은 오늘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을 끌어오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관심은 최근 폭락한 증시에 대한 대책도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주식시장 폭락에 이어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당정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한국 주식시장이 유독 외부 충격에 약한 이유를 논의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시장만 유독 저평가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오늘 당정 협의를 열고 자본시장 혁신안도 발표합니다. 핵심은 111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인 시중 유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어떻게 끌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당정은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 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들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심이 쏠린 증시 안정 대책은 시장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만큼 이번 협의안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나 당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을 좀 더 완화하거나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외부 참관단 방문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에 대비해서 숙소와 도로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에 외부 참관단 방문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 일부를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준비 및 점검 활동이 핵실험장 주변으로 새로운 숙소와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 감지된 겁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방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합의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비롯해 핵미사일 시설을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휴전선의 일대 장사장포 위협이라든지 이런 본질적인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도 남북의 어떤 평화가 앞서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최근 논란을 일으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방 시찰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은 사전 논의가 됐던 사안이라며 재차 동행 요청이 온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 그리고 남북 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며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돌아가자마자 발표된 건데 빠르게 추진되는 남북 경역 사업에 미국의 우려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새로운 실무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발표된 겁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워킹그룹 설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하나라며
비건 특별대표가 이 팀을 이끌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한미 간 불협화음을 차단하겠다는 취지. 하지만 남북한의 경협사업 추진 속도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자금을 제공하는 게 제재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을 종식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여기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 회담 개최 일정을 묻는 기자 질문엔 오늘 발표할 것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당협위원장 실사를 시작으로 물갈이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당 잔류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문정 의원이 복당파 의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비판하자 당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한 달 만에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 의원의 연석회의. 당 잔류파인 홍문종 의원이 작심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복당파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당에다 침대했고 탄핵에 앞장서고 했던 사람들 배워박수하고 반성해야 돼요. 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다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뭐 하려고 그러면 뭐 하려고. 이어 조강특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무슨 특권을 다 줬습니까? 뭘 하라고 칼질하라고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정우택 의원도 비대위의 보수대 통합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보수대 통합이 뭔가 했더니 이 집 뛰쳐나간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저는 보수대 통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복당파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을 짓고 천장을 바라보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직 우리들 자신들은 넘어야 할 벽이 이렇게 공고하고 높은 것 같습니다. 비대위에서 당이 또 나아갈 진로와 또 체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깊은 검토가 있지 않겠나. 물갈이설이 나오는 가운데 당 잔류파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반발하면서 비대위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리선권 위원장의 냉면 발언에 대해 북한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최후 통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반드시 본회의 표결 처리를 통해서 해임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당은 통일부의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 불허 방침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 비용 논란을 놓고 조 장관의 퇴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목리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공식 사과까지 하고 일단락된 사안이고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은 리선건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과거 남북회담에서 북한이 결례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북측 대표가 교체됐다며 명백한 잘못으로 북측의 사과나 그에 걸맞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역시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너무나도 무리하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근로정신대 재판도 재개됐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고령인 점을 감안해 선고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올해 88살 김재림 할머니가 몸소 법원 앞에 나왔습니다.
김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말 태평양 전쟁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0대 꽃다운 나이는 고통으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뒤늦게 지난 2014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제서야 2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부담을 느낀 일본 미쓰비시 측은 선고를 최대한 늦춰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선고기일을 앞당겼습니다. 고령인 피해자를 참작한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세상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1, 2, 3차로 나눠 진행되는 근로정신대 판결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부터 1심에 계류 중인 소송도 있습니다. 7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하루속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기네들이 그만치 잘못했다는 것을 사죄만 해도 우리는 반부는 풀립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이어 근로정신대 재판도 속도가 빨라지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우리나라 병원 병상 수가 OECD 평균을 훨씬 웃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사망 위험을 좌우하는 건 단순한 병상 수가 아니라 집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망비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이천입니다. 사망비란 병원에서 퇴원하고 30일 내에 환자가 사망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전국 평균이 1이라면 이천의 경우 1.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강릉은 사망비가 0.8에 그쳤습니다. 두 지역 사이 환자의 사망 위험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지역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릉에서는 지역 전체 병상의 63% 이상을 종합병원이 가지고 있지만 이천은 아예 대형 종합병원이 없었습니다. 병상이 많은 지역일수록 불필요한 입원이 많고 사망률을 개선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큰 병원이 있으면 사망률도 줄어들고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6.2개로 OECD 평균 3.3개에 1.9배에 달해 공급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질을 높이려면 전체 병상 수는 줄이면서 중증 질환을 다룰 수 있는 종합병원 병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중국이 한국 면세점들의 주요 고객인 보따리상, 다이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따리상을 등록시켜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다이궁은 신규 면세점들의 주 고객인데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인 한한령 이후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 이상이 중국 보따리상 따이궁에서 나올 정도로 따이궁은 면세점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따이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1월부터 따이궁이 한국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중국 현지 SNS 등을 통해 되파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보따리상들의 싹쓸이 쇼핑이 사라질 수 있다는 국내 면세점 업계의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이미 10개가 넘는 서울 시내 면세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인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사업에 추가로 뛰어들면서 출혈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따이궁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에 주는 손객 수수료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이꼬들은 그런 걸 받는 거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익이 많이 좌우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쟁이 붙으면 그거를 경쟁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긴 해요. 서울 시내 면세점들이 중국의 보따리상 규제에 따른 여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넥센이 SK에 2패 뒤 2연승을 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내일 최종 5차전에서 한국 시리즈 진출팀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넥센 19살 투수 이승호는 띠동갑인 SK 베테랑 타자들을 거푸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이승호가 4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텨주자 센즈가 4회 말 2점 홈런을 쏘아올리며 응답했습니다. 5회부턴 또 한 명의 신인 투수 안우진이 이어던졌습니다. 삼진 3개로 기분 좋게 출발하더니 8회까지 단 1피안타로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그 사이 타자들은 스퀴즈 번트로 SK 수비진을 흔들어 추가점을 뽑았고 김하성이 쐐기 적시타를 때렸습니다. 완벽한 투타 밸런스를 자랑한 넥센은 2연패 뒤 2연승을 하며 뒤집기로 한국 시리즈 진출을 노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5차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미쳐주는 선수가 한 2선수 정도만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SK는 승부가 기울어진 9회 한동민이 2점 홈런을 친 걸로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린 두 팀은 장소를 인천으로 옮겨 운명의 최종 5차전을 벌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석 달 동안 1,453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사례와 지난해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이뤄진 신규 채용에 대해 임직원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제산업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재감리 결과가 다음 달로 결국 다시 연기됐습니다. 중선위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시작했지만 결과를 못 냈습니다. 중선위는 다음 달 한두 차례 심의를 더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지난달 D램 반도체 가격이 무려 10% 이상 급락했으며 낸드 플래시 가격도 2달째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인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주요 생산업체들의 공급 확대에다 수요 부진까지 겹친데 따른 것으로 올해 4분기는 물론 내년에도 내림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부영그룹이 지난해 지진이 발생한 포항 지역의 대동빌라 이재민들을 위해 포항시와 함께 피해 지역을 재건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명호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이 지진 피해로 보금자리를 잃고 아픔을 겪는 주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앙상블 연주단체 어울림 라온이 오는 11일 여의도 KBS홀에서 제8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힐링 바이오와 라파젠이 후원하는 이번 연주회는 판소리와 해금, 대금 등의 국악과 플루트 같은 서양 음악의 협연은 물론 주니어 합창과 수화 언어 합창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제 청주에서 20대 남녀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살던 남녀는 사고 당일 오후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도 비행기를 예매해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정대로라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어쩌다 접근성이 좋지 않은 철로에 진입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열차 블랙박스와 인근 CCTV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여행에서, 덜 넉넉한 사람은 쇼핑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상위 계층은 공연 관람이나 여행 등 경험 소비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상대적으로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은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소유 소비에서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층에 따라서 소비하는 행복도 다르다는 건데요. 연구팀은 개인 상황에 맞는 소비가 행복을 늘리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통조림햄 런천미트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검출된 세균이 식중독균이 아니라 일반 대장균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일반 대장균은 정상적인 사람과 동물의 장에 사는 무해한 박테리아로 제조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되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멸균 처리가 됐다면 제조 과정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인데요. 실험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상 측은 외부 기관에 세균 검출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불황이라면서 건물 월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깎아준 건물주가 있어 화제입니다. 인천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던 상인, 대뜸 건물주가 도장을 들고 오라고 해서 걱정했다는데요. 임대료를 올리려는 게 아닌가 했지만 건물주가 내민 계약서에는 1년간 월세를 100만 원이나 깎아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건물주, 상생 차원에서 이 같은 결심을 했다는데요. 간만에 들려온 훈훈한 소식으로 모두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여기 달콤한 초콜릿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콜릿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모인 이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모델들이 멋지게 포즈를 취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런웨이, 여느 패션쇼와는 조금 다른데요. 특별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모델들의 의상에 모두 초콜릿이 들어갔다는 것.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초콜릿 페어.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에겐 지상낙원이 따로 없네요. 뭐든 처음은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죠. 난생 처음 바깥 세상을 본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겠죠? 엄마 옆으로 앙증맞은 새끼 얼룩말이 총총 뛰며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태어나 처음 세상 나들이에 나선 건데요. 아직은 낯선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겠죠. 클레멘타인이란 이름의 이 녀석, 벌써 40kg에 달한다는데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렴.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되냐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 호박이 들으면 섭섭할 것 같네요. 커다란 호박에 뭔가를 그려넣는 여성. 우리에게도 익숙한 자유의 여신상인데요. 호박을 캔버스 삼아 꼼꼼하고 섬세하게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미국 뉴욕의 이 작가는 스타워즈와 미이라 등 영화 캐릭터도 그려왔다는데요. 그렇게 16시간 만에 완성된 이번 작품. 어때요? 수박보다 나은 호박도 있다고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달력상으로는 늦가을인데 체감상은 마치 겨울 같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관령 영하 6.3도, 파주 영하 1.8도, 서울은 2.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대구와 광주, 전주에서는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작년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늦었습니다. 내일은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텐데요. 주말 동안에는 다시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단 일교차는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단 내끼는 무척 건조하니까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며 춥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울 14도, 강릉 16도, 창원 17도, 부산 18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영동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